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마스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 늦은 오전 시간이네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6시에 영상을 찍고 올린다는 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류가 떠가지고 올라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10시 정도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올린 겁니다. 밖에 나갔다 오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영상을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들 좀 난감했을 겁니다. 왜 영상이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궁금해 했던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불찰인 것 같아요. 항상 늘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저희의 미스테이크였습니다. 늦더라도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그 밸리어 프로그램 발표 후에 우리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4조 원 넘게 이제 팔아치웠어요. 이 팔아치울 때 또 외국인은 이를 전부 받아낸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다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운영업계 관계자들도 지속적인 주주 환원을 위해서는 이 수익성이 동반돼야 한답니다. 수익성. 이 수익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여기 외국인이 그 대거 매수한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기아도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꾸준히 이제 상향되고 있다고 언급들을 하고 있네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73조 3,9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은 8조 한 2천억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3개월 전에 전망치랑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은 4%, 영업이익은 26% 증가를 했고, 지난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니까 이익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하죠. 22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파트 쪽에서 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반도체 업종은 시클리컬 산업이에요. 시클리컬 산업이라서 그런 특성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이 주기적으로 부침을 겪습니다. 약간 경기 민감한 사업이잖아요. 사이클 탄다는 거예요. 사이클. 오를 땐 오르고 또 떨어질 땐 떨어집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지난달 21일 날 보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하락이 됐고요. 하락하고 또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을 타개하려고 현대 반도체 파트 쪽에 인전 수장 경기현 사장 대신에 전영현 부회장을 인전 앉혔죠. 원포인트 인사했어요. 경질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경질 인사. 도저히 안 되겠다. 경기현 사장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올드보이 전영현 부회장을 이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잘 해야 할 텐데 저도 걱정입니다. 걱정. 글쎄요, 삼성전자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하여튼 본의 아니게 걱정이 되네요. 전영현 그 부회장, 그 부분장은 향후 그 HBM 중심의 신제품 개발하고 2나노미터죠. 2나노미터하고 3나노 그 수율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의 그 분위기 쇄신을 깨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의 그 전공 분야이기도 한 낸드 또한 AI를 등에 업고요. 이제 수요가 늘 것 같아요. 이 AI 학습을 위해서는 최소 8TB 정도, 최대는 64TB의 SSD가 필요하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필요한 거예요. SSD가.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죠. 팹립스 기업이죠. AMD. 그 AMD의 물량을 수주받을 가능성도 제기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AMD는 자사의 그 신제품을 3나노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양산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GAA 공정으로. 이렇게 AMD는 그간의 TSMC하고 파트너십을 이어왔는데 이 3나노 공정에 GAA 공정을 도입한 것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MD의 그 TSMC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은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사용은 장기 시계열 관점에서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향됩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15조 7,50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4조 7,600억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이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한 14% 늘어요. 그럼 영업이익은 엄청나네요. 94% 늘었다. 94%. 대단하죠. 이렇게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TSMC와 함께 경쟁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아주 제대로 지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하이닉스의 경쟁사들이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현재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그 메스리 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하는데 MRMUF 그 패키징 공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을 뿐 아니라 이 생산의 수율도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수율이죠, 수율. 수율이 잘 나와야 돼요. 수율 안 나오면은 꽝이요, 꽝. 그러다 보니 요즘 하이닉스가 좀 날아다니고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전기차 쪽도 좀 이야기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기차는 지금 그 캐즘 때문에 캐즘 구간에 빠진 탓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는 그래도 이 전기차 수요 감소를 하이브리드로 이제 늘려가지고 이거 상쇄하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기록적인 순매수를 보였고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바이코리아를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장의 그 외국인 지분율은 35.5%로 훌쩍 높아졌어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지속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한국거래소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난 1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22조 6,2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 지분율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32.72에서 35.5%까지 높아진 겁니다. 이는 2021년 5월 7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이렇게 외국인이 증시 흐름을 결정짓는 수급 주체가 됐다는 평이 나오는데 지난 20일 코스피 지수가 2년 5개월여 만에 2,800선을 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반도체 매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제 평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만 사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갔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 외국인 순매수세랑 코스피의 방향성이 상관계수가 83%입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는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본격화했던 지난해 11월 미국의 FOMC 이후로 27조 4천억 정도를 기록 중인데 국내 주식시장은 중간에 부침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외국인 순매수와 동행하는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이 상반기 내내 그 순매수를 이어간 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중국 증시에서의 그 외국인 자금 이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반도체 AI 랠리 기대감,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수 강도가 강했던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이 순수 성장주가 9개, 순수 가치주 8개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 성장주 비중이 축소됐다면서 외국인 순매수에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죠.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는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메모리도 많이 팔릴 것 같고 낸드도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HBM 승인 나는 날만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